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수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 2019년이죠. 서울대 60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공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고인은 불볕 더위를 피해서 휴게실을 찾았지만 그곳은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한평 남짓한 찜통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노동자의 휴게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 여론이 거셌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은 공간인 서울대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사망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죠. 청소 노동자뿐만 아니죠. 근로계약에 휴식 시간이 설정됐음에도 제대로 된 휴게 공간 없어 일터에서 업무 대기를 하는 억울한 사연은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네, 찜통 공간이어서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날이 굉장히 추워질 때는 추위 역시도 잘 보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어컨이나 창문도 없이 폭염을 견디고 추위에도 무방비로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편의시설을 보장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였습니다. 13개 정부청사의 전체 133개 청소 노동자 휴게실만 들여다봐도요. 36.8%인 49개가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다고 합니다. 3개 중 1개 이상인 셈이죠. 지상 10층 규모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지하 4층 주차장 근처 휴게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좋은 노동 환경을 앞장서서 제공해야 할 정부 기관에서 이럴 정도인데 다른 민간 사업장에서는 오죽하겠냐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한숨만 절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다른 민간 사업장들 어떤지 조사된 내용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청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휴게실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9%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사측이 제공하는 정식 휴게실이 아니라 다른 공간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 실제 비율은 더 낮을 수 있는 건데요. 휴게실 면적이 좁다는 응답은 82.7%로 환기가 잘 안 되고 냄새가 난다는 응답은 64%였습니다. 휴게실 외 휴식을 취하는 장소는 창고, 계단 및 복도, 화장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휴게실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정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뭐 시정 조치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건지 어떤가요? 실제로 사실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이 330개에 달하는데 지도 점검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 휴게실 유무에 관해서는 확인했지만 지하 대기 환경, 낡은 냉난방 시설 등의 쉼의 질까지 고려한 시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근로감독을 통한 개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권고로 끝날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네. 권고만 한다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이 권리가 보장이 됐는데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인데 이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휴게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큰 상황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벌칙 규정이 없고 설치 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은 더 가혹하게도 이런 가이드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7월이죠. 국회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되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은 의무지만 휴식 공간은 사업장 자율에 맡겨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휴게 시간이 주어져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쉴 수 없는 직업적 특성 상해 이런 걸 무시한 사례가 많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개정한 법안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년 8월이요. 네. 그럼 내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분들은 인간다운 쉼터 공간에서 질 좋은 휴식을 정말 마음 편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개정안을 우선 살펴보자면 네. 첫째로 휴게 공간의 실질적인 보장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아,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해서 네. 사업주가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크기, 위치, 온도 등 휴게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이 정해져서 위반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가 휴게 시설 설치에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네. 휴게 공간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쭉 짚어주셨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야 좀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들이 좀 현실화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전 사업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인데요. 네. 아직은 휴게시설 세부 기준을 마련을 포함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서 전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고 휴게실 환경 기준을 실질적인 개선 기준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휴게실의 적절한 면적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 책임을 높이고 사업장의 파견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 역시 차별 없이 휴게실을 쓸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컷 이슈 짚어보죠.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자영업자분을 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서 가게를 폐업해도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영업자들의 고통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집합 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곧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 통고 후 임대료를 석 달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집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업했어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공간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법이 개정되는 내년 8월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